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는요 제가 못난이 반도체 사총사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못난이에서 이미 이제 백조가 돼버린 애들, 그런데 아직까지 날개를 활짝 펼치기에는 조금 미흡한, 앞으로 더 날아오를 수 있다라는 애들 중심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턴어라운드 주식이 이렇게 무섭다, 업황 한번 돌아서거나 회사가 변신에 한번 성공하면 이렇게 좋다, 뭐 이런 주식 오늘 4개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드릴 회사는요 인터플렉스입니다. 이 회사는요 FPCB 업체죠. FPCB 연성기판, 원래 FPCB 업체인데요, 요즘에는 그냥 디지타이저 업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디지타이저는 펜 인식을 하려면 갤럭시 노트 같은, 이제 이번에 S22 울트라 같은, 그죠? 울트라 같은데 이제 펜 인식이 들어가면 펜이 있고 이거를 인식해 줄 수 있는 필름이 깔립니다. 이게 필름이 디지타이저라는 건데요, 요거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폴드 시리즈하고 G 폴드, G 폴드 시리즈하고 갤럭시 S22 울트라, 지금 뭐 노트 시리즈의 기환이라고 해서 되게 반가우신 분들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지타이저 매출이 작년에 50%를 넘었고요. 올해는 60%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 펜 인식이 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이제 그게 좀 수혜를 보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G 폴드는 하반기에 또 나오죠. 하반기 나오고 상반기에는 요거 가지고 많이 빨아먹었고. 자, 그러면 사업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타이저가 제일 중요하겠죠. 디지타이저는요 작년에 한 3,500억 정도 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1년이고요. 22년에는 4,850억. 엄청 성장합니다. 엄청 성장합니다. 결국 성장 포인트는 디지타이저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FPCB 쪽이 200억 정도 작년에 했고, 올해는 한 15억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크게 의미 있는 매출은 아니고요, 사이즈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RF 안테나 쪽에 쓰이는 소재, 필름 소재, 요게 작년에 780억 정도 했고, 올해는 한 96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디지타이저 성장을 봐라 라는 거고요. 작년 실적은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실적은요 매출 4,47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32억, 초라합니다. 근데 턴어라운드 했어요. 시총이요 3,800억 정도 나왔고요. 자, 22년 전망은요 매출 6,1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35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32억 나오던 회사가 350억 나오는 거는 성장성이, 이익 성장이 엄청나기 때문에요. 매출 성장도 엄청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멀티플을 좀 빨리 반영해 준다. 턴어라운드 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소개드릴 회사는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 회사는요 통신 장비용 기판, MLB를 하는 회사고요.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하고요. 한 18층, 21층, 26층 이런 걸로 이제 굉장히 고다층 기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눈으로 보실 일은 별로 없고요. 어쨌든 전화 쓰면 그 기지국에 쓰이는 이제 통신 장비 쪽에 많이 들어가는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쪽이 굉장히 레드오션이었어요. 레드오션이었는데 이게 이제 사업 철수를 하는 거죠. 업체들이 사업 철수를 막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일본의 교세라 같은 회사들 하니까 레드오션화 됐는데, 이게 갑자기 또 수요가 막 느니까요 갑자기 블루오션이 됐습니다. 굉장히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가격이 막 오르는 거죠. 가격이 오르면서 고다층 기판도 기술도 이렇게 높아지면서 판가도 높아지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그동안 이제 자회사도 굉장히 좀 안 좋고 이래서 어려웠는데, 이런 것들도 자회사도 좀 최근에 많이 털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실적을 보면요 페타시스 쪽 본사 매출이겠죠. 페타시스, 그리고 미국 법인이 있습니다. 미국 법인이 있고 중국 후난 법인이 있습니다.
연결로 잡히니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엑사보드라는 자회사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사업을 접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21년 페타시스 쪽은 일단 작년에 3,635억 정도 매출을 한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한 4,200억까지 이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법인 쪽이 작년에 320억 했는데 자, 올해는 한 330억, 거의 뭐 비슷하게 하는 거고요. 중요한 게 페타시스 쪽하고 본사하고 중국 법인이 성장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난 법인이요, 작년에 920억 정도 매출을 했는데 이제 올해는 한 1,100억까지 할 것 같습니다. 성장은 후난 법인 쪽에서 많이 나오고요. 엑사보드 쪽이 작년에 한 552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빵원이겠죠. 요게 이제 일단은 이익 쪽에서 까먹던 거를 많이 정리가 된 거고요. 여기 정리가 된 거고, 이렇게 일단은 페타시스 쪽하고 후난 법인 쪽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술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의 MLB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층이 있으면 층이 막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큰 구멍을 드릴로 뚫어버립니다. 드릴로 뚫어버리는데요, 드릴로 뚫어버리는데 그러면 여기가 비어 있겠죠? 여기 구리 도금을 하긴 합니다. 구리 도금을 하는데요, 만약에 여기 반도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칩 간에 이제 통신을 한다 그러면 요게 기존 MLB 같은 경우는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100GBps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요걸 구리로 채워버리면요, 구리를 채워버리면 400GBps까지 나옵니다. 4배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요. 요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요게 그래 판가가 좋아지는 거고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VIPPO라고 합니다. 네, VIPPO. VIPPO라 그러는데요, 심텍이 MSAP라는 공정 늘려가지고 계속 이제 이익률이 높아진 사례가 있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예. 이게 요런 기술인데 요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 보면 대만에 G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90%가 이제 MLB 쪽이에요. 매출인데요. 이 회사가 원래 10% 초반대 이익률에서 한 지금은 17%까지 이익률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이익률 업사이드가 충분하다라는 거죠.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실적은요, 매출이 4,700억, 영업이익이 470억, 딱 영업이익률 10% 했고요. 자, 시총이 지금 4,600억입니다. 그리고 22년 전망치는요, 매출이 5,400억, 영업이익이 60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실적 이익 생각하면 시총 아직 쌉니다. 50% 업사이드는 충분히 보이네요. 네. 자,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하나기술입니다. 제가 1월 초쯤에 한번 2차전지 장비업체 제가 한번 쫙 정리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요, 아직까지 좀 볼만하다라는 거고요. 이 회사의 특징은요, 2차전지 극판 조립부터 활성화 공정, 그리고 팩 공정, 이거를 일괄 턴키 수주가 가능한 회사입니다. 국내 보면 이렇게 극판 조립이나 활성화나 팩 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를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인데 하나기술은 요거를 다 해서 턴키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하나 따져서 이게 경쟁사들보다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총괄 전체 시스템 기술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수혜를 받던 회사고요. 그리고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기존에 울트라 씬 글라스라는 요 유리를 하는데 요게 이제 삼성이 내재화해서 하는 게 FTG라는 유리입니다. 삼성 베트남에서. 요거는 삼성 디스플레이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하는 울트라 씬 글라스라는 거고, 삼성은 FTG라는 유리, 요거를 이제 코닝 유리 가지고 하는, 요거는 이제 독일의 쇼트 유리 가지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코닝 유리 가지고 하는 건데, 요 가공 면치 장비를 합니다. 네, 면치 장비를 하고 있거든요. 요게 좀 업사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조립공정, 이쪽이 가장 매출이 많습니다. 작년에 610억 정도 나왔고요. 22년에는 1230억.
2배 이상 나옵니다. 조립 공정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올해 성장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활성화 공정. 활성화 공정이 작년에 46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한 900억. 여기도 성장률이 어마무시합니다. 네, 활성화 공정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팩 공정. 팩 공정은 아직 매출이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한 40억 정도 했고요. 올해 9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TG 쪽 장비는 작년에 한 10억 정도 샘플 매출을 했는데요. 올해는 한 65억까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을 보겠습니다. 작년에는요,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실적이. 1130억 매출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0억.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리고 시총은요, 시총은 한 5천억. 현재 5천억 정도 하고 있고요. 22년 전망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이 2,350억, 매출에 영업이익은 225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실적을 가지고 이 시총을 정당화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있습니다. 21년 말 기준으로 수주 잔량은요, 사실 장비업체는 수주를 얼마나 받아놨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수주 잔량이요, 한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0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 수주가요, 올해 신규 수주가 지금 2,500억에서 한 3,000억까지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규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대부분은 해외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해외 쪽에서 굉장히 수주가 많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기술은 비싼 밸류에이션이 정당화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이렌텍입니다. 이렌텍. 이렌텍은 원래 플라스틱 사출을 하는 회사죠. 보통 스마트폰 케이스 쪽이었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완전히 회사가 모양이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전자담배 쪽입니다. 전자담배 KT&G 쪽. KT&G 전자담배 엄청 잘 나가죠. 지금 EM텍하고 이렌텍이 이제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전자담배 쪽이 작년 매출을 한번 보면요, 1,08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1년에 추정치고요. 22년에는요, 무려 3,5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자, 23년에는요, 6,700억. 최근에 주가가 뛰는 게 이거죠. 요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배터리 팩. LG 에너지 솔루션 쪽. LG 엔솔 쪽인데요. LG 엔솔 쪽의 전기 스쿠터. 특히 인도 쪽 시장 굉장히 핫합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배터리 팩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한 3, 4월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이제 좀 매출이 많이 잡힌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기존 방식하고 조금 다른 방식을 이제 이렌텍이 제안을 해서 이게 릴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자담배 쪽에서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실적은요, 매출이 7,635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48억.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네, 서프라이즈였고요. 시총, 작년에 이렇게 이익이 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었고요. 시총이 4,680억 정도 됐습니다. 제가 요거를 작년 말이었나요? 한번 소개했었는데 3,000억 한 초중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시총이. 엄청 악플이 달렸어요. 네, 이렇게 떠있는 종목을 추천하냐면서. 근데 거기서 50%가 더 올랐네요. 네, 50%가 더 올랐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오르는 주식은 더 오를 수도 있고요. 그게 뭐 피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올해 실적은요, 매출 1.2조, 1조 2천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900억. 900억 올해 이익이 나올 것 같은데 시총이 4,680억. 충분히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있고, 물론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보시고요. 중요한 게 전자담배 쪽이요, 마진이 한 15% 이상은 나옵니다. 15% 이상 나온다. 3,500억에서 15% 이상 마진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거의 그냥 여기서 500억 나오는 거죠. 내년에는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요. 참고로 KT&G 쪽 2월 14일 날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3,639억 KT&G에 공급하는 계약이 나왔고요. 요게 매출이 대부분 올해 반영이 됩니다. 올해 반영이 되면 3,500억보다 더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올해 안에 다 반영이 되면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우리 단골 질문러 이한희님입니다. APTC의 미래 전망이 궁금합니다. 자, 시각 장비는 기존 업체들이 워낙 넘사벽 장비들인데다가 개발한다고 해도 실제 쓰일까 싶었는데 SK하이닉스 쪽 수주 받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수주 이어나갈 경쟁력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APTC는요, 국내에 2개밖에 없는 드라이 에처 업체입니다. 삼성 계열사 세메스하고요, APTC밖에 없는데요. 이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30%대 이익률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멀티플을 못 줄까? APTC에 대해서. 고객사가 딱 한 개이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에만 팔고 있습니다. 사실은 삼성전자에도 팔고 중국의 SMIC에도 팔고 이렇게 하면 이 회사가 굉장히 앞으로 이런 이익률이나 기술들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높은 멀티플을 줄 텐데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고요. 기존에는 폴리실리콘 쪽 에처 좀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메탈 에처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메탈 에처 쪽으로 만약에 양산에 성공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멀티플을 좀 더 받을 수 있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 외에 다른 고객사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이 회사는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기자 시절에 이 회사를 제가 처음 기사를 써줬거든요. 제가 첫 기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면 톱에다가 밀어줬는데, 하여튼 그때 잘 돼서 SK하이닉스에 이제 납품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요. 어쨌든 이제 인적 구성이 창업자가 CTO를 하고 계시고, 여기 투자를 하셨던 VC 분이 이제 최호영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잘 될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 멜파스가 그랬거든요. 창업자가 CTO하고 영업이 안 되니까 외부에서 와서 영업을 해주시는 CEO가 오셨는데, 지분도 비등비등하면요, 이게 하여튼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런 리스크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니까 잘 감안해서 투자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정도 이익을 내면서 계속 성장하고 고객사도 넓혀간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전공정이 좀 민감할 수도 있거든요. 중국 쪽 납품하는 거는. 그런 것들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남겨주시고요. 주말에 꿀잠 주무시고요. 밀린 IT 시은 영상도 좀 보시고요. 항상 공부하시면서 우리 힘든 시장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